육친과의 관계. 정의는 우주의 생명을 영원하도록 하는 물의 원리에 해당됨. 정의는 육친으로 모, 선생, 상사를 의미한다. 여명의 인수가 퇴과하면 식상을 극함으로 자궁이 흉하고 남편이 무력하다. 고로 인수가 퇴과하면 자식과 남편 덕이 없다. 사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미년, 개해월, 갑자일, 정해, 시. 신미, 개해, 갑자, 정해. 무토가 떠 있어야 된다. 사주의 금이 남편인데 남편이 금생수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에 남자는 무력하다. 정인이 없는 관은 관의 장으로서는 안 된다. 사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축년, 개해월, 병신일, 무오시. 기축, 개해, 병신, 무오. 정인이 없는 것은 관이 높이 투관되어도 관을 써먹지 못한다. 인성이 퇴과하거나 귀신일 때 학생은 학업을 중단한다. 다음은 10번째로 편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은 남녀공이 계모, 유모, 조부, 숙모, 모의 형제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첩의 아버지, 정손자, 외손자, 아들의 장모 등을 나타내고 여자에게는 사위, 손자를 뜻한다. 복수를 깨뜨리고 식신을 극상함으로 도식이라고도 한다. 효인살에 해당됩니다. 편업, 학자, 예술가, 의사, 승려, 배우, 종교, 교육, 철학, 기술, 전문업, 인기응변, 용두사미, 문수, 친서, 고독에 해당됩니다. 만사에 요령이 좋고 성견지명이 있어 매사 눈치가 빠르고 재주가 비상한 특질이 있다.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곧 권태를 잘 느끼고 끝내 가서는 태만하여져서 매사를 용두사미격으로 끝내기가 쉬우며 도량이 넓은 점은 있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있다. 년주 편인이면 조업이 파하는 경향이 있고 월지에 있으면 의사, 운명가, 배우, 이발사, 직업에 적합하고 일지에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운이 나쁘며 다시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유아시 어머니의 젖이 부족했다. 여명이 일지나 시지에 편인이 있으면 산액이 많고 자녀 질액이 많다. 편인과 인수가 있으면 두 가지 직업을 가진다. 성질, 편인은 다변심이므로 변덕이 심하다. 편인은 효신살이므로 사기, 배신 등을 의미한다. 편인은 도식이므로 질병을 의미한다. 실직, 가난, 부도 등. 편인은 기예생이므로 예술, 기술 방면에 능하다. 편인은 무자비하고 정인은 자비롭다. 편인은 도식하므로 어릴 때 젖이 부족하고 어른이 된 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편인은 외교 수완이 뛰어나고 변덕이 심하다. 편인은 기, 예를 의미하므로 기술, 재주에 뛰어난 수가 있다.
구류업. 예를 들면은 병오, 경오, 무오, 병술, 병오, 년, 경오, 월, 무오, 일, 병술, 시. 다음은 육친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은 사기, 실물, 질병, 파산, 기해, 이별, 방명, 생난을 의미한다. 편인은 계모성이므로 임기응변에 능하고 변덕스럽다. 편인은 사기 신이므로 사기, 실물, 도난, 배신이다. 편인은 식신을 극함으로 질병신이다. 편인은 식신을 극함으로 사업실패, 파산신이다. 편인은 기예에 능함으로 기예신이다. 그러므로 편인격자는 구류업에 종사하는 수가 많다. 구류업은 기술이나 제조로 하는 직업이다. 신강사주에 편인운을 만나면 질병, 파산, 사기, 도난 등의 일이 일어나고, 신약사주에 편인운을 만나면 문서 변동할 수 있다. 식신이 용신일 때 편인운을 만나면 실직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손재하거나 한다. 예를 들면 갑오, 년, 병신, 월, 병오, 경오, 일, 임오, 시. 사주에 화가 3개인데, 그래 화가 3개라서 왕한데 화가 금을 극하나 그중 식신수가 있어 괜찮은 사주인데, 그중 편인운 즉 무토를 만나면 토가 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편인이 도식되어 건강, 손재, 직업실직 등이 일어난다. 여명입니다. 경술, 년, 을유, 월, 갑오, 일, 기사, 시. 경술, 경유, 경술, 을유, 갑오, 기사. 을경 남편을 빼앗기고 산다. 갑오일간에서 경금이 남편인데 월간의 을목과 합이 되어버려서 여기 갑목일간의 여자는 을경 남편을 빼앗기고 살게 됩니다. 을해년, 갑술, 월, 무자, 일. 남편을 딴 여자에게 남편을 못 지닌다. 무토일간인데 갑기 합의돼서 내 남편 갑목이 딴 여자에게 가버리는 격입니다. 다음 사주 여자 갑신, 년, 계해, 월, 이모, 일, 경술, 시. 무신, 계해, 이모, 경술. 남편과 살 수 없다. 무계합이 되어 남편이 이 경우도 다른 여자에게 가버립니다. 임수일간에서 무토가 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주 이모년, 계묘월, 정묘일, 경술, 시.
임오, 계묘, 정묘, 경술. 관이 나란히 있으면 지키기 힘들다. 어처증 때문에 못 산다. 여자명입니다. 정묘일주에 정화일간에 임수 천간과 계수 천간이 관이 나란히 있으니까 지키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주도 여자 사주입니다. 갑인년, 정묘, 월, 을사, 일, 신사, 시. 갑인, 정묘, 을사, 신사. 사의 장관, 무경, 병. 사의 장관, 경금 안에, 경금이 애인이 안방에 있기 때문에 신금 남편과 헤어진다. 사주 원국에서 신금이 금이 하나밖에 없지요. 을목일간에게 신금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을사일주니까 사의 지장간 안에 무경병이 있는데 그 안에 경과 을경 합의돼 가지고 애인이 안방에 있는 격이기 때문에 신금 남편과 충을 하여 헤어집니다. 을신충이 되거든요. 다음은 병인, 년, 경자, 월, 신사, 일, 정유, 시. 병신 합의되어 애인 따라 가출한다. 처마 밑에 남자를 항상 숨겨두는 사주원국입니다. 병갑술, 년, 기사, 월, 계사, 일, 을묘, 시. 갑술, 기사, 계사, 을묘. 정계충할 때, 관이 될 때나 묘지 될 때 혼란이 일어난다. 다음 사주. 을해, 년, 기묘, 월, 정해, 일, 이민, 시. 기해, 다시 하겠습니다. 을해, 기묘, 정해, 임인. 가는 운에 손이 들어오면 이혼 아니면 사망. 합을 하고 있을 때 다시 합이 오면 음독자살, 물에 빠져 색정에 빠져 도망. 정인합을 얘기합니다. 다음 사주. 모년, 신유, 월, 기해, 일, 임신, 시. 무오, 신유, 기해, 임신. 주중에 관이 없으니까 결혼해도 된다. 제가 이 사주를 부를 때 두 번씩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서 보시라고 두 번씩 부릅니다. 직접 적어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가장 많이 늡니다. 또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격국은 직접 써보지 않으면은,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은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고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문이 불여일필입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써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필기구 들고 종이 들고 쓰시기 바랍니다. 곤명입니다. 여자.
경술, 년, 을류, 월, 갑오, 일, 기사, 시. 경술, 을류, 갑오, 기사. 평생 남자하고 결혼 못했다. 경이 남자. 을경 청간합에서 내 남편과 자식을 다 데리고 간다. 홀로 사는 가부. 자식 못 키움. 기해년 갑술월 무자일. 기해 갑술 무자. 남편이 바람 피운다. 갑기합. 제차 갑이 오면 목매어 죽거나 나무로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을경합. 교통사고 수술하다가 죽는다. 병신합. 불에 타 죽고 화상, 화병으로 죽는다. 정임합. 물에 빠져 죽거나 바람나서 나간다. 무게합. 압사, 깔려 죽는다. 위, 대장수술. 이 합이 대단히 무섭네요. 저도 합이 2개나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참 무섭네요. 다음은 11번째 글록. 비견을 글록이라고 합니다. 글록의 성질. 록이란 2가지 성질이 있다. 록은 정관, 관록을 의미하고 갑이 인월, 을간이 묘월에 글록하니 이를 글록격이라 하는데, 갑이 인월에 을이 묘월과 같이 월지에 있으면 글록이라 하고, 일지에 있으면 절록이라 하고, 시지에 있으면 귀록격이라 한다. 갑자일생이 병인월이 되면은 글록입니다. 갑일간이 묘월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글록이 됩니다. 갑인일에 태어난 사람이 병술월, 그러니까 갑일간이 술월에 태어나면은 절록이 됩니다. 갑인, 갑인 병술에서 인이 절록이 됩니다. 다음, 시에, 갑자일생이 병인시에 태어나면은 이 인이 귀록격이 됩니다. 다음, 글록은 부모궁에 형제가 앉아있는 격이므로 본인이 부모 역할을 하는 수가 많다. 글록은 신왕할 때 자유, 자립, 독립의지가 강하고 자유사업하는 것이 좋다. 글록이 신왕할 때 부모 유산을 탕진하고 부모 유산을 형제끼리 재물을 서로 갖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을묘년, 병인월, 갑자일, 기묘시. 갑자일주에 있어서 병인월주는 갑자일간의 인월이 글록이 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 유산을 탕진하고 부모 유산을 형제끼리 서로 갖기 위해서 투쟁하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재성을 쟁제하고 형제끼리 싸운다. 그리고 글록격은 부모와 인연이 없고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한다. 그러니까 부모 옆에 있으면은 잘 안됩니다. 글록격은. 예를 들어서 을미년, 무인월, 갑인일, 을묘시. 을미, 무인,
갑인, 을묘, 군비쟁제. 이 갑목일간에 그 을목일간이 2개 있고 묘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임목이 2개나 더 있고 하니까 이 군비쟁제라는 뜻입니다. 다음 사주 경오년 신사월 병신일 임진시. 경오 신사 병신 임진. 다음 12번째 양인. 양인은 급제를 이야기합니다. 양일간이 자오묘유로 구성된 것을 양인격이라 한다. 양인격이 어떤 것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임자 자로 되어 있지요. 병오 자오묘의 오로 되어 있지요. 갑묘 자오묘의 묘로 되어 있습니다. 경유 자오묘의 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오 이 5가지를 양인격이라 합니다. 임자, 병오, 갑묘, 경유, 무오. 그러니까 자오묘유나 인신사회나 진술충민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성질, 양인은 일간에서 보아 왕제가 양인이다. 양인은 양일이 월지 양인을 보면 양인이 된다. 양인은 칼, 총, 생살권, 권력, 열사, 의사, 과단성을 의미한다. 양인은 길신이면 큰 권력을 잡고 양인이 귀신이면 겁난을 당한다. 양인이 합충되는 해에 수술하거나 다치기 쉽고 사주 중에 양인이 많이 있으면 단명 또는 불구자가 되는 수가 많다. 모두 양인으로 되어 있으면 대단한 기격입니다. 양인은 형충과 합등을 대기한다. 양인이나 근록은 대부분 육친 무덕하고 재산의 굴곡이 많다. 양인이 신왕할 경우 급처 급부하여 육친 무덕하다. 그리고 극신왕 할 때는 범죄자, 불구자, 폐질자가 되기 쉽고 또 요사한다. 일찍 죽습니다. 양인이 형충되는 해에 교통사고, 수술, 비면 행사하는 수가 있다. 병화 양인은 화재, 폭발사고, 경금 양인은 교통사고, 칼로 인한 재난, 손재 등, 무토 양인은 붕괴, 압사, 위장수술, 임수 양인은 순환, 익사, 연한, 여자문제 등. 남자가 양인격에 도화가 많으면 연한으로 폐가 망신하기 쉽고, 여자가 양인격에 도화가 있으면 애인 따라 가출하는 수가 많다. 여자가 양인격에 괴강이 있으면 평생 과부다. 다음은 13. 괴강. 괴강은 경술, 임술, 경진, 임술, 무술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괴강은 총명하고 정직하고 강직하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괴강은 제인살이라고도 하고 묻사람을 제압하고 묻사람을 거느리고 따른다. 여명은 고독하고 고집이 세고 과부가 많다. 좀 늦게 결혼하면 됩니다. 과부 안 됩니다. 늦게 결혼하면.
남자는 군인, 경찰, 의사, 정치인, 열사 등으로 출세하는 수가 많다. 괴강격이 극신왕하면 성격이 오만불손하고 난폭하고 안하무인격이다. 괴강이 3위 이상 있으면 귀격이다. 예를 들면 을사, 경진, 경진 이렇게 괴강이 3위 이상 있으면은 이런 거는 귀격이 됩니다. 남자는 괴강격이 남자다운 기상으로 출세하는 수가 많으나 괴강은 여명에 있어서 부부운이 불기하고 일시에 진술상충하면 반드시 독수공방이다. 일시에 진술상충하면은 독수공방이랍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네요. 여자는 대체로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무책임하거나 이별하게 된다. 100%는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상으로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6번째 육친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육친의 양이 조금 많아서 파트를 3개로 나누게 되었는데 저의 의지가 아니고 이 영상이 저절로 잘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대운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